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학기에 독서 수업을 하게 되어 기뻐요. 선생님과 함께는 독서의 본질과 독서의 방법이라는 파트를 함께 2학기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빈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이 그냥 혼자 하려니 조금 썰렁하고 기분 이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을 열심히 보고 수업을 해주리라 믿고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명언 하나를 가져왔어요. 인생은 10%의 사실과 90%의 그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같아요. 하지만 90%는 그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반응, 마음가짐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주제통합적 읽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읽기를 배우기 위해서 3개의 제재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3개의 제재에 대한 간략한 개관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는요, 먼저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제통합적 읽기를 왜 해야 해? 필요성을 살펴볼 거고요.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절차,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한번 써볼게요. 하나의 화제는 이야기거리죠. 주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결국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새로운 주제를 도출, 그 다음에 의미를 재구성하는 읽기다 라고 해요. 자, 이것은 너무 쉽죠. 사실은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는 실생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화제 이야기거리죠. 그 다음에 주제, 쟁점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인데요. 우리도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옷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우리가 읽고, 그럼 난 이걸 사야겠다 해서 새롭게 우리가 정보를 재구성하고 우리의 의미로 창조하는데, 그런 읽기를 모두 다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화제, 주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 이렇게 쓰인 글들을, 그럼 이게 대상이죠? 어떻게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데?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폭넓은 안목이 생겨요. 세계를 보는 폭넓은 안목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편의 말만 들으면 편견에 빠질 수 있는데 다양한 관점을 읽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또 성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판도 통합적으로 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한층 수준 높은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는요, 그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읽기를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절차와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절차는요, 먼저 다양한 화제, 주제, 쟁점의 글들을 먼저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 화제, 쟁점을 어떤 쟁점으로 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다양한 글과 자료를 선정해야 되겠죠. 어떤 글을 읽을지. 그 다음에 선정했으면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그 글들을 보고 어떤 관점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점들을, 정리한 관점들을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평가도 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면 마지막에는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활동을 보면요, 학습활동에 있는 문제가 총 5개의 문제가 나와요. 이 5개의 문제가 요 절차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3개의 제재를 배울 거거든요. 이 3개의 제재가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학습활동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개를요, 먼저 주제와 쟁점은 소비라는 주제를 해서 3개의 본문이 선정돼 있어요. 본문을 선정했죠. 그 다음에 학습활동에서 요걸 각각 정리할 거예요. 학습활동 1, 2, 3번에서 각각의 글을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학습활동 4번을 보면은 이게 비교, 대조,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 3개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만 학습활동에 있는 구성을 보여줄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3개 주제 통합적 읽기 파트를 배운 다음에 하게 될 학습활동을 지금 3개를 가져왔어요. 총 3쪽이거든요.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1번 보세요. 1번은 우리 제재 3개 중에서 그 제재 하나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정리한다 그랬죠? 제재 하나를 정리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윤리적 소비라는 글이거든요. 2번 문제는 그걸 정리하는 활동이에요. 그 다음 학습활동 3번 문제는 이 3번째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문제는 이 소비에 대한 그림 1, 2, 3 가지를요, 비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얘는 이런 관점이구나, 서로 3가지 글을 대조, 비교, 대조하는 거, 차이점을 대조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관점 재구성하는 게 이렇게 5번에 나와 있어요. 필자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 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습활동이 이 주제통합적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한 이렇게 절차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책은요, 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 본문에 있는 책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화제, 쟁점을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복에 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했는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조,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주제통합적 읽기였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개념 정리를 한 내용을 이제 교과서를 읽으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는 총 3쪽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 태블릿에 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과서 22쪽, 여기까지가 교과서 23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페이지 24쪽이에요. 앞에서 이미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밑줄만 치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펜을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언어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를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봤을 때랑 언어를 시각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게 시각한다는 것 자체가 밑줄 치거나 뭐 중요한 부분 체크하거나 표시하거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하면은 이게 더 잘 기억된다고 해요.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가 더 잘 기억이 되고 오래 인상에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중 부호화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밑줄 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오래 기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펜이나 아니면 형광펜을 꺼내서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면서 함께 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아까 개념했죠.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읽기 필요성 했어요. 그 다음에 절차와 방법도 살펴봤죠. 이제 절차와 방법을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발휘해서 선생님이 개념을 하나하나 쓰는 거를 지켜봤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랑 필요성은 이제 이미 앞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밑줄 그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를 말한다. 이게 바로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통합적 읽기를 왜 해야 하는 걸까? 필요성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펜으로 이거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어.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한층 높은 수준으로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이 될 수 있어가 이렇게 네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관심 있는 화제나 주제 쟁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글이나 자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관점을 비교대조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행복을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먼저 이렇게 연역적으로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필자가 제시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절대적 기준은 있을까? 측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지금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내 질문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글을 선택해야 돼, 선정해야 돼. 이게 아까 1단계, 이게 2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선택해서 읽어 나갈 것이다. 이게 지금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글의 내용을 타당한지 비교, 대조, 타당한지 평가하는 게 이렇게 네 번째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게 된다가 마지막 5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제통합적 독서가 필요해 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새로운 의미와 지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창의 입막적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 능력을 길러야 해. 이건 필요성이 되겠죠. 주제통합적 읽기의 전체 주제는 주제통합적 읽기의 필요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제 본문을 적용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잖아요. 세 글을 함께 그냥 개론적인 것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개론적인 것만 이렇게 가나다 선생님이랑 함께 전체적인 것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이따가 이 본문을 선생님이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나다를 실제로 다 분석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론적인 것만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이 세 글이 왜 나왔냐면, 책이 왜 나왔냐 하면요, 주제통합적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이건 예시죠. 그래서 가나다는 모두 주제는 소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유사한 글 사이의 연관성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상호 텍스트성이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의 교과서 날개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23쪽에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제가 유사한 글들을 이렇게 뽑아 읽는 거를 상호 텍스트적 읽기라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나다를 하기에 앞서 선생님과 함께 이 세 글을 어떻게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것인지를 지금 안내하는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글은요, 갈래가 달라요. 그래서 갈래를 보면 시장과 우물은 실학자 박재가 씨가 쓴 건데 이거 논설문이에요. 그리고 이 윤리적 소비는 에너지 경제라는 신문을 발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사문이에요. 그 다음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이것은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한 번 더 학습활동의 이제 관점을 정리하겠지만 이것은 되게 거시적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으로서 얼마나 소비가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이렇게 주장하는 논설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기사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뭐 생태학적 관점, 그 다음에 환경적 관점,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시적이죠. 왜냐하면은 미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 명품에 집착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는 같지만 각각의 글을 읽음으로써 주제통합적 읽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논설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이겠죠. 그 다음에 기사문 같은 경우 여러분의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먼저 표제 나와 있고요, 부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1, 2, 3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소제목에 주제가 잘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책은요 머리말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원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이 세 작품을 다 같이 보면서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건데요. 미리 읽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가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오냐 하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숙제를 안내해 줄게요. 자, 숙제는 이 세 가지 글의 중심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뽑아오는 거예요. 이게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오면 돼요. 근데 굉장히 글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패러다임, 연소, 뭐 학자들 이름, 어려운 이름들 보다가 갑자기 박재가 씨가 쓴 이 글을 본다면 아마 박재가가 되게 글을 되게 쉽게 썼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교과서 페이지 26쪽이에요. 각 문단이 있죠. 지금 원래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근데 본론은 총 6개의 문단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5개거든요. 26쪽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중심 내용 뽑는 것들을 이제 좀 훈련이 아무래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중심 내용을 뽑아 오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이 첫 번째 문단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은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중심 내용은 뭐겠어요? 상업이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뽑으면 돼요. 상업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산업공상 이런 거 언급하고 이렇게 비판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럼 또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유통이 되지 않거나 뭐 고갈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통하고 거래되지 않는다면 이제 쓸모 있는 물건도 유통되지 않고 고갈돼 버려. 그럼 뭐의 중요성 여기서는요? 유통의 중요성이구나. 이 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따라서 뭐 블라블라 성왕께서는 이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성왕은 유통을 되게 중요시했구나. 이게 중심 문장의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문단도 선생님이랑 함께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이렇게 돼서 뭐 도를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심하다고 말해버린다. 그럼 여기 앞에서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도를 갖추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유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유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를 비난한다. 지금 사치가 너무 심하다. 중국의 소비를 비난함. 이게 두 가지가 합친 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나라는 물건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의 소비를 비난함. 이런 식으로 또 중심 내용을 뽑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막 읽어보면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막 조용히 속으로 읽다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중심 내용이 있겠네요.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이게 궁핍해 간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야. 이게 어떤 현실이에요? 재물의 사용 방법과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뽑아오세요. 중심 내용을 뽑으려면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 한 2번을 읽어야 되겠다. 전체적인 거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내가 중심 내용을 이렇게 뽑아오세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봤자 첫 번째 시장과 이 박재가 씨가 쓴 시장과 우물이라는 것에서는 그 가의 글에서는 지금 서론에서 1개 문단, 본론에서 2개, 6개, 결론에서 1개, 총 8개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요. 그 다음 나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어차피 표제와 전문이랑 본문은 총 3개가 있었잖아요. 본문 3개만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에서는 어떤 배경을 얘기하겠죠. 화제 제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본문도 여기서 3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의 글도 여러분들 뭐 서론 뭐 머리말에서는 화제 제시겠죠.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본문 1, 2밖에 안 돼요. 본문 1인데 이제 본문 1, 2에서의 1이 이제 여러 개 문단, 2가 여러 개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해보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세 글을 나가려면은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미리 예습을 해오면 내가 이 부분을 놓쳤네.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했었던 부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좀 더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습하고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